방중이 취소될 가능성은 높지는 않다라고 네. 생각하고요. 어떤 이슈라든지 간에. 근데 저는 이제 좀 바라보고 있는 게 그 베센트 재무장관도 중국하고 지금 분위기 좋다고 중국이 이제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고 미국산 대두를 잘 사고 있다. 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모든 걸 다 넘겨짚을 수는 없지만 그 정상회담에서는 단순히 기존에는 관세 문제하고 네. 기술 분쟁하고 묶여가지고 어떻게 풀어나갈까 이것만을 봤다면 이게 우리한테는 좀 포인트가 되지 않나 싶어요. 말씀 감사합니다. 어쨌든 전쟁이 장기화될 걸 가정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공격을 시도하진 않았을 거라고 그렇죠. 생각해요. 예. 마치 마두로 사태처럼 예. 베네수엘라를 공격 단기간 안에 마치고 소기의 성과를 이루고 예. 그걸 아마 공식 삼아서 시작했는데 일이 의외로 이란이 항전을 하고 네네. 의외로 뭐 호르무즈 해협에 기뢰를 뭐 설치하고 네네. 이거 생각보다 항전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라는 것을 이제 느끼면서 어쩌면 트럼프 대통령이 후회하고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워딩을 쓰고 싶어요. 예. 후회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저도 좀 고민하는 거는 이란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전면전으로 나설 수는 없는 거고 결국에는 공성전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옛날에도 힘이 딸리니까 그러면은 당연히 성에 박혀가지고 시간을 끌면서 가성비로 싸우는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뭐 3천만 원짜리 드론데 60억짜리 패트리어트 미사일이라는 얘기가 예. 저는 되게 좀 와닿는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이란 입장에서는 베트남전의 교훈은 네. 결국엔 미국 내에서도 전쟁 반대 여론이 굉장히 강했다면서요. 맞아요. 그러면은 그 전쟁 반대 여론은 왜 생겼을까? 인플레이션도 있고 미국 사람들이 거기서 죽어가는 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 재정 적자도 심해지고 거기에 대한 회의감이 되게 컸던 거잖아요. 그럼 이란 입장에서도 과거의 그 역사를 기억하지 않을까요? 베트남전의 역사를. 네. 그래서 지금 저는 몇 번째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200불 만들겠다고. 이게 물론 이제 그 근거가 뭔지는 저도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가장 괴롭힐 수 있는 가장 유일한 수단은 그거란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이제 계속 대응을 하니까요. 저는 이제 아무쪼록 이 리스크가 좀 빠르게 좀 해소되는 게 좀 맞습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말씀 주셨던 것처럼 만약에 중동 전쟁이 격화되거나 추가적으로 다른 나라들이 참전하는 양상이거나 또 장기화되거나 그러니까 안 좋은 방향으로 전쟁이 치닫게 되면 국제 유가의 상승 개연성도 높아집니다. 그러면 당연히 트럼프 대통령은 그것까지는 원하는 게 아닌데 왜냐하면 중간 선거 전략상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트럼프 대통령은 중간 선거 전략하에 일을 치르고 있다라고 가정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런 관점에서 여러 가지가 뒤틀리는 것 같아요. 네네. 특히 물가를 잡아야 금리를 인하하고 그게 유동성 장세를 만들어서 중간 선거를 유리하게 치르는 네네. 이 일종의 중간 선거 전략이 뒤틀릴 수 있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대질문입니다. 네네. 미중 정상회담. 예. 그럼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후회하고도 있지만 예. 반드시 정상회담 전에는 이 전쟁을 끝내야 예. 정상적인 정상회담이 되지 않을까 혹은 무산되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도 분명히 할 거라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좀 급해졌다라고까지 저는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혹시 정상회담을 앞두고 예. 트럼프가 이 전쟁을 대하는 태도 네네. 혹은 정상회담을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반드시 얻어내고자 하는 것 어떤 것들이 있다고 유추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정상회담 관련된 뉴스는 계속해서 좀 팔로우업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그 안에서 어떤 얘기가 나올지는 뭐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죠. 그럼요. 근데 이제 그 방중이 취소될 가능성은 높지는 않다라고 네. 생각하고요. 어떤 이슈라든지 간에. 근데 저는 이제 좀 바라보고 있는 게 원래는 그 미중 정상회담 관련 얘기가 나오면서 2월 중순쯤에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은 지금 실무단에서 네. 지금 현재 1년 유예된 관세 전쟁 있잖아요. 네. 그거 1년 더 연기할 수 있다고. 휴전을 1년 더 연장할 수 있다. 이 얘기가 나오고 분위기가 좀 괜찮죠. 네. 그 베센트 재무장관도 중국하고 지금 분위기 좋다고 중국이 이제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고 미국산 대두를 잘 사고 있다. 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미국산 대두를 사주면 아무래도 미국의 농민들이 분위기가 좀 좋아지잖아요. 네. 근데 최근에 뉴스 나온 것 중에 눈길이 가던 게 어떤 뉴스가 나오냐면은 미국이 중국한테 미국산 에너지를 구입할 거를 이란하고 러시아산 말고 네. 그거를 갖다가 이제 협상에서 얘기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흥미로운 얘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이게 아니라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하고의 무역 적자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규모 무역 흑자를 갖다가
어느 정도는 감아서 낮출 수 있는 요인이 되는 거고 그렇죠. 대신에 그걸 주면은 결국에는 정치라는 건 하나를 주고 하나를 받는 거라면서요. 네. 그럼 그걸 주고서 무엇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히토리오 조금 풀어주고 그다음에 미국산 에너지를 사주면서 받을 수 있는 게 뭐 예를 들어서 저기 반도체 기술 분쟁에서의 네. 압력을 조금 줄인다든지 네. 뭐 그런 아니면 관세에서의 분쟁을 조금 더 완화시킨다든지 네. 이런 이슈들도 제기가 될 수 있겠죠. 근데 네. 여기서 지금 어떤 말씀 드리고 있냐면 원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럼 사실상 만약에 이란산 원유라든지 러시아산 원유를 중국이 취급하지 않고 미국산 에너지에 대한 수입을 늘리게 되면 이란이 힘들어지는 문제가 또 그렇겠네. 생길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네. 뭐 저는 단순히 그 기사 하나만 보고서 모든 걸 다 넘겨짚을 수는 없지만 저는 3월 30일부터 3월 31일부터 4월 2일까지 있는 그 정상회담에서는 단순히 기존에는 관세 문제하고 네. 기술 분쟁하고 묶여가지고 어떻게 풀어나갈까 이것만을 봤다면 저는 그 정상회담 때 이 이란하고의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해서 분명히 언급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게 실마리를 준다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좀 해보고 어쨌든 거기서 무언가 좀 뭐랄까요? 현재 좀 교착 상태 이런 걸 풀 수 있는 힌트도 좀 나오지 않겠는가? 예, 그런 기대도 좀 조심스럽게나마 해보고 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토론을 쭉 진행하고 있는데 저도 이제 그러면 정상회담에서의 트럼프가 얻고자 네. 하는 것 제가 유추하고 있는 네네네. 것 두 가지만 예. 말씀하신 거 전적으로 공감하고 역시 비유 너무 멋있습니다. 아닙니다. 뭐 특히 미국이 2020년 정도부터 원유 순수출국이 되면서 그렇죠. 당연히 더군다나 지금은 에너지 개발 사업에 집중하고 있잖아요. 트럼프의 거의 뭐 에이스 산업이라고 볼 수 네네, 있겠는데, 네. 그러니까 당연히 이미 수출국으로 진입했는데 거기서 에너지 개발 사업을 더 많이 착수한다라는 것은 사줄 때가 필요한데, 네, 그렇죠. 그럼 중국이 사준다면 예. 중국과의 무역 수지 자체를 균형으로 만들기 쉽죠. 예. 그래서 다른 나라들한테 영국한테 보잉기 사줘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중국한테는 이제 원유를 우리 거 사줘 네. 하는 것이 중국 입장에서도 큰 손해 안 보고 그래도 응할 걸 응해주는 그런 네네. 방향 아닌가 하고 굉장히 강하게 공감하고요. 네네네. 그 밖에 좀 중요한 어젠다가 저는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의 중간 선거 전략상 예. 중국이 너가 좀 도와줘. 예. 결과적으로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건 하나가 아마도 이제 국채를 좀 매입해줘 예. 하는 요구. 예. 결국 같은 결인데 그러면서 내가 이제 관세를 낮춰주고 중국산 생필품을 대거 들어올게. 그럼 이것은 이제 중국이 원하는 바이기도 하지만 네네네. 결국 관세율을 낮추면서 중국산 생필품을 마구 들여오면 물가 상승률이 나눠지겠죠. 엄청나게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네네. 왜냐하면 너무나 잘 아시면 물가 상승률의 개념이 전년 동월 대비니까 그렇죠. 25년에는 관세 올리고 생필품 수입을 못했는데 그게 대거 들어오면 25년 대비 물가 상승률은 많이 떨어질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의 그 못다한 그 금리 인하와 유동성 장세 만드는 것에 네.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런 것을 반드시 얻어내고 싶어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정상회담이 굉장히 중요한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중요한 순간이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그 결국에는 중간 선거에서 그러니까 인플레이션하고 연관된 부분은 결국엔 중국하고 풀어야 될 거라고 저도 그렇죠. 공감을 하고 있어요. 네. 그 결국에는 이제 그 정상회담을 한 다음에 베센트 재무장관이 그 얘기를 해요. 올해 미중 정상이 4번도 만날 수 있다. 그래서 4번? 그래가지고 보니까 3월에 만나는 거고, 네. 4월에 만나는 거고, 그 다음에 11월에 에이펙이 중국 선전에서 있더라고요. 네. 그 다음에 G20가 있잖아요. 그쯤에. 그럼 3번이잖아요. 한 번은 어디지 하니까 7, 8월에 분위기 좋으면 시진핑 주석이 미국을 방미할 수 있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네네. 그럼 이제 상상을 해보는 거죠. 만약 방미한다는 뉴스가 나왔다. 네. 그럼 이거는 둘이 싸운다는 얘기인가 아니면 좋다는 얘기인가? 당연히 좋다는 얘기죠. 아니, 싸울 거면 굳이 왜 갑니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뭔가 이게 얘기가 잘 풀리고 있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4번 좀 만나면 어떤가 네. 그 생각도 좀 해보고 그 안에서 나오는 이슈들은 아마 지금 그 트럼프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제에서 제일 우려하는 것 중에 G2 간에 지금 굉장히 갈등 관계가 심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네. 이걸 조금이라도 완화시키는 방향에 대해서 논의되는 게 글쎄요, 글로벌 경제에는 그래도 도움이 작은아마 되지 않겠는가? 네, 그런 생각은 좀 해보고 있습니다.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지정학적인 결이나 정치 테크닉 관점에서 봤을 때도 네네.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을
방문시킨 미국으로 방문시킨 인물 네, 네. 그것도 외교적으로 굉장한 의미가 있고요. 또 자국의 어떤 지지자들을 결집시킬 수 있는 네네네. 또 하나의 수단으로 작용하니까 아마도 미국 방문을 약속받고 오지 않을까 하는 예, 생각을 예, 해봅니다. 그러면요, 지금 요거까지 이 시나리오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정하는 거죠. 네. 일단 가정을 예, 자 중동 전쟁은 다소 소강되고 예. 그리고 미중 간의 싸움이 잠깐 멈추고 그러니까 중간 선거 끝나고 다시 싸우더라도 예. 그리고 좀 친한 척 지내고 하면 기본적으로 지정학적 긴장감은 완화되겠죠. 네네. 그러면 아무래도 저의 의견은 물가도 미국 물가 상승률은 많이 떨어져 주겠죠. 그러면 금리 인하라는 카드를 꺼내들고 그 밖에 유동성 카드를 꺼내들 수 있죠. 네네네. 그리고 불확실성이 많이 쪼그라드니까 관세나 지경학적 전쟁 이런 불확실성이 쪼그라드니까 위험 자산 선호 현상이 또 집중되고 예, 예. 그런 경로를 생각해 보면 만에 하나 그런 방향으로 시나리오가 급선회된다면 주식 시장이든 코인 시장이든 위험 자산에서의 유동성과 이 뭐죠? 그 불확실성 해소라는 이 두 가지가 굉장히 크게 자극할 수 있는 분기점이 될 수 있다라고도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 시나리오대로 한다면. 저 이제 좁은 길이긴 하지만 그렇죠. 가능성은 있는 얘기죠. 네. 근데 저는 그냥 이제 마지막으로 이 말씀 좀 드려볼게요. 네네. 이게 결국에는 요즘 이제 저도 투자자분들을 만나면서 좀 느끼는 건데 뭐랄까요? 퇴직연금에 오래 투자하려고 놔두시는 분들 있잖아요. 맞아요. 그분들 같은 경우는 퇴직연금 투자하시는 분들은 지금 다 빼야 되나 이 질문 별로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퇴직연금이 아니라 당장 우리 투자하는 것들 있잖아요. 매일매일 보는 거. 네네. 그거는 지금 되게 무섭죠.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전쟁이 장기냐 단기냐를 판단하는데 단기에 쓸 돈이라면은 장기냐 단기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퇴직연금처럼 뭐 10년 만기, 20년 지나야 받을 수 있는 돈이면 그만큼 우리가 묶어놓는 거잖아요. 그럼 20년의 시기에서 보면 이게 장기냐 단기냐가 중요하겠는가라는 생각을 또 해보게 돼요. 왜냐하면 저는 교수님 말씀에서 되게 힌트를 많이 얻는 건 결국에는 이 전쟁은 끝날 거잖아요. 그렇죠. 20년 후에도 매일매일 20년 동안 에브리데이 이란 뭐 이렇게 단기야 장기냐 이러진 않지 않을까요? 네. 사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관심도가 지금 많이 낮아지지 않았습니까? 그럼요. 아마 교수님도 그거 캐치업 못하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뉴스 별로 안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저는 좀 생각하는 게 교수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전쟁이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그렇잖아요. 언제 끝나냐 알 수가 없잖아요. 네. 근데 바라보는 시계열이 길다면 그 안에는 끝나 있지 않겠습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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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우리는 긴 시계열에서 바라보면은 그래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기억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1년 주가 세게 빠졌잖아요. 시원하게. 예. 그렇죠? 지금이야 시원하다는 말 하지만 그때는 되게 아팠거든요. 예. 그래서 약간 그땐 차가웠죠. 예, 예, 그렇죠. 음. 근데 만약 22년도에 10년을 보고 한 사람이라면 글쎄요, 그 1년의 하락이 어떤 의미였을까? 그걸 한번 다시 돌아보게 돼요. 예, 그래서 뭐 제가 뭐 언제 전쟁이 끝나고 그런 것들보다는 우리가 퇴직연금을 바라보는 것처럼 조금 긴 시기열에서 우리가 투자를 한다면 1년 내에 떼돈 벌고 나올게요. 자, 그래서 전쟁 언제 끝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모르겠습니다. 예, 저는 그걸 아는 사람은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네. 근데 그것보다는 조금 긴 시기열로 좀 여유 있게 바라본다면 그리고 조금씩 나눠서 이렇게 촘촘하게 분산 투자를 한다면 저는 이게 과연 우리 세상을 뭐 다 글루미하게 만들 디스토피아로 가는 길이냐 그렇게 생각은 하진 않습니다. 예, 그런 관점에서 좀 투자 조언 간단하게 드릴게요. 야, 마지막에 이렇게 명쾌한 그리고 사실 이렇게 긴 시계열로 우리가 봐야 된다는 그 중요한 또 메시지를 이렇게 예. 또 이렇게 멋있게 또 전달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오구전 당자님 뵐 때마다 얼굴은 마치 20대 청년 같고 감사합니다. 저를 자꾸 아저씨로 만들고 옷은 색깔도 비슷한데 예. 네. 아니, 근데 인사이트는 또 너무 훌륭하고 아유, 전혀. 제가 항상 많이 배웁니다. 이게 전혀 그러지 않고요. 그러니까 너무 좀 뭐랄까요? 이제 교수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제 어떤 게 부작용인지를 좀 너무 많이 말하다 보니까 우리 세상 다 망할 것처럼 분위기가 너무 침울해지는 것 같아서 네. 저는 그냥 지금 이 사태를 우리가 투자의 관점에서는 어떻게 좀 해석하면 좋은지 제가 좀 고민하는 방식을 좀 간단히 짚어드렸습니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오랜만에 찾아주셔서 감사하고 마지막으로 우리 경익남과 토론합시다 출연하셨으니까 이 네. 토론
참여하신 소감 말씀 여쭙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저 먼저 말씀드리면 참 역시 항상 배우지만 겸손을 다시 한번 머릿속에 그려야겠다라는 생각을 다지게 만들고요. 그리고 역시 이 거시경제를 들여다보는 그 디테일함에 또 한 번 놀라면서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또 배울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오건영 단장님 말씀 부탁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항상 교수님 얘기 뵈면 저는 이코노미스트라고 얘기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농담 이게 지금 기분 나쁘실 수 있지만 농담입니다. 아니, 왜냐하면 이게 보시는 시각이 되게 넓어요. 그러니까 저처럼 이렇게 보질 않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대화하면은 굉장히 다양한 영역에서 이제 얘기가 많이 일어나요. 그리고 다른 방송에 출연할 때하고 약간 담론이 달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주제를 놓고 논의하기보다는 굉장히 큰 틀의 얘기들을 좀 많이 하는데 예, 사실 저도 이렇게 큰 틀의 얘기를 좀 이렇게 하다 보면 약간 뭐랄까요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한 걸음 물러서서 이렇게 뒤에서 바라보는 그 시각들이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저도 느끼는 게 좀 많았고요. 또 중간중간 또 이렇게 불러주셔서 작은아마 이렇게 도움 안 되겠지만 말씀 좀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겸손과 인사이트의 아이콘 오건영 단장님과 대화 나눴고요. 다음에 또 초대해서 말씀 많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